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뭐냐? 거기다 써라. 그럼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또 하나, 한국에 대해서 써라. Writing about Korea. 굉장히 broad한 주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현행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서술하라.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어. 금방 어떻게 쉽지 않죠? 여러분이 한국말 구사력이 없으니까 어휘력이 없으니까 한국 문법을 모릅니까? 그건 아닌데 잘 안 돼요. 왜냐?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너리지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서 쓰기가 어렵고 그러면 모르면 못 쓴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써라면 너무 주제가 넓어서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린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삶과 일적도 있고 근데 어때요? 너무 아는 게 많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뭘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 언어를 안다고만 해서 써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라이팅 프랙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인스트럭션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이걸 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2015년에 개정교육안이 나왔는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답니다. 중심교육을 간. 근데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꼭 스피킹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라이팅도 스피킹,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초중학교를 듣기 말하기 중점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읽기 쓰기를 중점으로 하겠대요. 그러면서 시수를 이렇게 배분을 해놨어요. 시수를. 초등은 이제 listening, speaking을 많이 배분을 하고 라이팅은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50시간 수업을 하는데 1년에 50시간씩 못할걸?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요거밖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등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인데 high school에서 조금 높아져요. 한 30%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교사들이 주변에 많아요. 유능한, 그래서 전화를 몇 군데 해봤어요. 라이팅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그 대답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칸에 수능을 등급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한 그 학군의 90%는 다 1등급이 돼버린다네요. 그런 상태에서 대학이 변별력이 없으니까 내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신이. 그러면 내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수행평가래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평가를 뭐로 하겠느냐를 했더니 북 리포트나 북 리뷰 아니면 에세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이렇게밖에 안 하면서 그 다음 라이팅도 별로 안 하면서 자 시험을 주관식 서술형을 내면서 장문 수행평가 독후감 에세이를 하면 이거는 프리라이팅이라는 거예요. 프리라이팅을 그렇게 라이팅 교육을 안 시켜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는 카테고리가 넘어갑니다만 이제 한국의 영어 쓰기 지도는 전통적으로 이래요. 듣기, 읽기, listening, reading을 많이 하고 한참 떠다 나중에 급하게 라이팅을 해요. 그렇죠? 말하기는 이제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막 급해지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쓰기를 나중으로 자꾸만 푸시백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이 낮아서 피드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피드백을 굉장히 피드백은 그냥 correction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거든요. More than corrections가 피드백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고 그리고 쓰기 지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쓰기라는 것이 뭐로 생각하냐면 문법으로 접근해서 바른 문장 쓰기 혹은 어휘를 많이 알아서 많이 쓰기 그 다음에 error correction 그것을 가지고 error correction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만 하냐 정확한 문장을 써라 해서 controlled writing만 해요.
그리고 이밸리에이션 할 때는 프리라이팅으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전혀 지도를 안 하면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라이팅 교육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컨트롤 라이팅만 하면서, 심플 컨트롤 라이팅만 하면서 평가, 이밸리에이션은 아주 크리티컬 띵킹을 이용하는, 비평적 사고를 이용하는 프리라이팅을 하겠다는 거죠. 이 간극이, 갭이 너무 커요. 이 사이에 적당한 지금 교육 방법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 실태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영어 쓰기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말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어땠습니까? 듣기하고 읽기를 잔뜩 앞에서 하고 한참 있다가 쓰기 요만큼 하고 그런 교육이었는데 사실 언어라는 건 그렇게 습득되는 거 아니죠. 모국어 습득 과정을 봐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연필을 쥐일 수 없을 그럴 단계야 물론 쓰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쓰기를 미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표 하는 영어 하시는 분들이 일찍부터 그런 걸 캠페인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일찍부터 쉴 때부터 써라. 왜? 아까 여러분한테 드린 거 중에 너무 많이 알아서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로 아는 게 없을 때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쓰는 게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아무거나 써놓고도 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음에 어줍지 않은 걸 써서 그래도 나중에 그게 글 쓰는 게 두려워지질 않아야 아무거나 붙잡고 쓰는 그런 게 왜냐면 아까 우리가 왜 못 쓴다 그랬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두렵잖아요. 그걸 없애주는 게 일찍부터 라이팅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못 써요. 그 전서부터.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쥐뿔도 모를 때부터 써라.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쥐뿔도 모를 때부터 마구 써라. 이게 라이팅 제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쓰기가 있어요. 독서 쓰기 이게 그러니까 읽기와 연관되는 거죠. 빈칸 채우기, 편지 쓰기, 바꿔 쓰기, 독후감, 논술이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라이팅, 프리 라이팅이 있는데 그 사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쓰기를 미루지 않는 이유가 제가 자꾸 앞에 슬라이드를 먼저 얘기를 해버리네요. 마음이 급한가. 여기 시대가 없네. 저는 40분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지금 한 슬라이드당 한 1분 정도밖에 지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쓰기를 미루지 않는 이유, 언어는 통합적으로 습득되기 때문이고 통합적으로 습득된다는 얘기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을 미룬 채로 읽기로 지식 정보만 습득하면 읽기 수준과 쓰기 수준이 너무 나서 쓰는 게 두려워진다 이거죠. 라이트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피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리딩하고 라이팅은 커넥티드 돼 있어요. 두 개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해봤어요. 얘가 지금 글을 쓰는 라이터예요. 우리는 텍스트를 가지고 리더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글을 쓸 때 항상 리더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마구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게 라이팅이 아니에요. 누군가 읽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즐겁게 해주려고 글을 써야 돼요. 그가 읽고 싶게 만들려고 글을 써야 돼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언변이 되게 없고 재미없는 사람, 자기 얘기만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글도 또 그냥 학교 갔다, 밥 먹었다, 돌아왔다, 잤다, 학원 갔다 아무 생명이 없는 글이죠. 그런 글을 누가 읽겠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라이터는 머릿속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해요.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 경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문자만 읽는 디코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읽으면서 그 reading strategies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 리딩 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독해 전략인데 머릿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주제가 뭘까? 작가가 이 글을 왜 이렇게 썼을까? 주인공을 왜 이런 사람으로 설정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 아, 이 글이 감동적이다, 재밌다, 그런 모범이 되는 글을 보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가라는 어떤 머리 텍스트를 쭉 보는 거죠. 그게 머릿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 독해 전략을 써놓으면 내가 라이터가 됐을 때 그거를 맨 처음에 그 머더를 보면서 카피를 먼저 해요. 그 방식을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자기가 크리에이트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하고 라이팅은 반드시 커넥티드가 되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EFL 영어라는 거를 오로지 클래스룸에서만 교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읽어서 들어서 영어에 노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이팅 교육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이해하면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물 없어요? 목이 좋아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읽을 수 있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우리 EFL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안 하는데 묵독을 하면서 혼자 생각을 잘 하는데 think aloud라는 게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바를 막 크게 말하라는 거예요. 교사와 얘기를 나누라는 거죠. 책에 대해서. 그리고 write aloud는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마구 써봐라 이거. 그냥 남발해서 써봐라 이거. 막 틀렸나 맞았나 고민하지 말고 물론 정확하게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이해를 하면 재미있는 라이팅 액티비티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선생님께서 아이들은 여러 종류의 러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좀 비주얼 러너스가 있고 뭐 여러 러너스가 있는데 그들에 맞는 다양한 그 라이팅 액티비티스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아까 중요한 게 뭐였었죠? 컨트롤드도 돼야 되고 프리하게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스캐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프리라이팅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디드 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위한 재미있는 액티비티스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라이팅은 정말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라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orrect를 하면 돼. 에러를 잡아내요. 에러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누가 맨날 고쳐줘 틀렸다고. 그럼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레벨에 맞춰서. 그 다음에 중간은 약간 통제를 합니다. 뭐 빈칸, 그러니까 예를 보여주고 정답은 있는데 빈칸을 채워서 빈칸은 네 맘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여유를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유도하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끌어낼지 모르거든요. 그 생각을 이렇게 끌어내도록 그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발을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시가 굉장히 디렉션스가 굉장히 스페시픽해야 돼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 디렉션스를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가다가 보면 프리라이팅을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그거를 통틀어서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가이디드 라이팅 하는 부분에서 교사가 스캐폴딩 해주는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피드백이에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고 이게 라이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미싱 돼 있어요. 우리 좀 한국 상황에서. 그리고 프리라이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라이팅 교육의 목표죠. 혼자서 마음대로 어떤 주제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고 독자적이며 사고가 있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야 되고 러지컬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글을 쓰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중간에서 밟아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다음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스펠링이 맞는지, 그래머가 맞는지, 펑추에이션이 맞는지, 보캐블러리가 맞는지 이걸 체크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이것만 라이팅인 줄 알아요. 첨사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고치면 글쓰기가 두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선에서 고쳐줘야 돼요. 모든 걸 다 새빨갛게 고치는 게 좋은 교사는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그 문단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그러니까 그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디벨롭트 되는가 그런 걸 지도하는 거고, 비기닝, 미들, 엔드 서로 물론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런 거 연습하고, 주제가 뭔지 토픽이 뭔지 분명히 클리어하게 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서포팅 디테일즈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뭐가 좋다 그러면 왜 1, 2, 3 이걸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우 너무 좋아. 이거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학 작품을 하나 읽고 나서 나 주인공이 너무 멋져. 그거 가지고 좋은 글이라고 하진 않잖아. 왜?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비평적 사고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단시일내에 되지가 않죠. 진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뭐예요? 글쓰기가 두렵지 않게 만들자.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해서 프리라이팅으로 가게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라이팅 액티비티즈를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제가 마음이 바빴네요. 요게 또 있습니다. 좀 굉장히 theoretical한데 이론적인데 라이터가 되는 단계예요. 쓰기 5단계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긴 과정이 거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과정을 시간을 단축시켜가면서 할 수 있으려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이 연습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글 한 편이 나오는 데는 이런 단계를 거쳐요. 먼저 자료를 조사하고 계획을 막 머리로 짭니다.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쓰면서 하는데 무슨 뭐 칼럼이나 뭐를 할 때 바로 딱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길어요. 뭐 청소기로 밀대를 밀다가도 무슨 뭐 당근을 썰면서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를 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까. 네? 그 다음에 한번 초안을 해봐요. 절대 한번 써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초안을 이렇게 써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바이징 하는 부분이 아주 길어요. 무척 오래 갑니다. 제가 출판을 많이 하는데 이 출판하고도 출판사고 저 사이에 이 부분이 아주 길어요. 제가 원글 날로 드래프트를 넘기는 과정보다 그 에디터하고 저하고의 사이에 이 부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네. 이게 수정, 보완, 첨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조합. 한 번 더 읽어서 봅니다. 최종 수정. 그 다음에 비로소 완성, 저장하는 거죠. 파이널. 그래서 드래프트가 1, 2, 3, 4, 5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파이널 퍼블리시 하는 거죠. 이 과정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글쓰기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분명 논술문이 아니어도 분명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성이 잘 맞아요. 어떨 때는 정말 시간 순서대로 타임리 오더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글을 좀 더 인터레스팅하기 위해서 뒤 결말을 먼저 퍽 썼다가 풀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는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 거니까 주로 시간 순서로 많이 배열을 하죠. 그 다음에 보이스라는 게 이걸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 글이 꼭 내 글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현주가 쓴 글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우리가 박완서 씨의 글을 보면 박완서 씨의 스타일이 있죠. 뭔가 그 양반을 내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퍼스널리 그 사람을 알 것 같은 그런 게 보이스예요. 그게 글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글이라면. 그게 좋은 글이라면. 그 다음에 어휘도 수도 없이 바꿉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를 두고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센텐스 플루언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자기는 알아. 나는 내가 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리더가 이 말을 이렇게 되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글이란 텍스트는 리더와의 글을 읽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느냐. 그 다음에 어때요? 철자 맞춤법. 이건 살짝 실수해도 좋은 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너무 강조를 하죠. 그렇죠? 국어도 그렇게 틀리게 쓰면서. 국어 틀리게 해서 우리 멀쩡히 잘 살잖아요. 그죠? 물론 정확해야 돼요. 그게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시일내에 연습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자,
컨트롤도 정확하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몇백 문장, 뭐 100문장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 배포한 거예요. 이렇게 센텐스를 써서 다 자릅니다. 자뤄서 이렇게 맞추고 다시 그 봉투에다 써넣어요. 근데 맞추다 보면 조각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wrong sentence죠. 그러니까 조각을 어딘가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장에 써있는 거 자기가 self-correct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잘못된 거 틀렸구나. 애들이 잘 외워요. 긴 문장도 잘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도 연필만 안 들었지 라이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확히 해야 되니까. correct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패턴을 넣어서 쓰는 거예요. 패턴을.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A tree is nice because 해서 여기를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이라고 했지만 이게 가이디드도 될 수 있어요. 왜? A tree is nice because가 앞에서 선생님이랑 연습하지 않고 네 생각을 낼 때는 그거는 가이디드가 돼요. 이 학생은 이걸 통해서 뭘까요? 패턴을 익히죠. A tree is nice because라는 패턴을 익혀요.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라이팅을 하면 컨트롤 들어갈 때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랑 5문장을 연습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써야 되니까 그건 컨트롤 되지만 네가 맘대로 써. 그러면 앞에서 연습한 거 3개는 컨트롤도 하고 나머지 2개는 네가 맘대로 채워봐. 이렇게 되면 그 밑에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펼쳐보는 기회가 약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라이팅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퀵 라이팅이라서 이것도 제가 한 50개 만들어서 배포한 그 프리 워크시트인데요. 책을 읽고 한 장면을 뗍니다. 장면을 떼고 여러 번 읽게 시켜요. 아주 리피티드 리딩을 시켜요. 보통 그 플루언시 드릴 하시는 학자들은 같은 텍스트를 4번 읽으면 그 문장을 이해를 한다면 사전을 안 찾아도 물론 아이 레벨이 좀 낮아야 되죠. 그래서 큰 소리를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은 덮어요. 덮고 그 2번째 워크시트 뭐냐면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기억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원문이랑 비교해서 스스로 고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지를 줘요. 그럼 자기가 외워서 써보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장을 주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백지에다가 써보고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요? 또 self-correct를 하는 거예요. 본문과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첨삭을 해줄 교사가 없는 우리 이 상황에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정확한 문장을 연습. 그리고 엄마들이 그렇게 애달퍼하는 첨삭이 이걸로 가능한 거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요.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첨삭할 교사가 안 계셔도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error correction이 피드백은 아니에요. 알겠죠? 피드백은 스캐폴딩이에요. 그 부분만. 자, 그 다음에 visual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게 만들어요. 막 그런 러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미니북을 만든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뭐 포스트잇을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든가, 저렇게 병풍처럼 만들어서 뭘 쓴다든가. 그러면 아이가 놀이하는 줄 알고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라이팅을 한다는 걸 몰라요. 이게 라이팅 태스크라는 생각이 없어요. 또 NIE라고 해서 요즘 그 신문 읽고 뭐 하는 거, 뭐 액티비티즈, 뭐 아트 프로젝트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자기가 라이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라이팅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흥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게짓을 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엘봇이라는 건데 막 로봇가 막 말을 걸어줘요. 막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번에 그 Learn About Grow National Learn About 시리즈도 저렇게 선생님이 바로 펜을 이렇게 뜨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죠. 아이가 라이팅 한다는 재미보다 테스트를 한다는 부담보다 재미로 저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백지를 주고 쓰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도 리라이팅을 시키는데 디렉션이 이거는 자 미스터 던필링이면 남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자로 보고 미세스 던필링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딱 하면서 he는 she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his는 her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시제가 전부 지금 past tense잖아요. 근데 이걸 present tense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 3층 단수는 S를 붙여야 되겠죠. 턱은 턱스 이런 거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턱트는 턱스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는 컨트롤 두고. 근데 이 내용을 읽고 나서 결말을 네가 바꾸래. 그 치과의사가 무슨 뭐 달에 갔다 별에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바꾸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풀어내는 거죠. 그 가이디드 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을 펼쳐내도록 징검다리를 그렇게 스텝을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지를 주고 라이팅을 전부 해라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텍스트 리라이팅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픽 오거나이저스라고 해갖고 도시 그림 그래프 표를 두고 개념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 나가는데 이것이 프리 라이팅으로 가는 하나의 스캐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중등 읽기 쓰기 교육에서 제일 좋은 학습 자료가 이 그래픽 오거나이저스예요. 빈칸을 채우다가 보면 뭔가를 비교도 하고 주제를 말하면서 그 주제가 왜 주제인지 근거를 말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치고 그래픽 오거나이저스 하면 프리로 나눠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걸 맞게 했는지 이런 걸 원하죠.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만 쓰면 물론 항상 그 교사가 있어서 옆에서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불가할 경우는 그냥 둬도 돼요. 저거 보시겠어요? 마음대로 첨삭이 없어요. 얘가 지금 K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기 초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야. 저기 위에다가 ILTK만 썼는데 선생님은 I like to eat corn 하고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어덜트가 이렇게 써준 거죠. 어덜트 핸드라이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얘가 이게 지금 한 6개월, 8개월인가 지난 다음인데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고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포트폴리오에다 날짜만 써서 쭉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그냥 개발 썼는데 자꾸 쓰다가 보면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첨삭의 에러를 잡아내는데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계속 쓰면 이렇게만 쓰고 딱 멈추면 야 저대로 가겠지. 계속 쓰면 발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Language Experience Approach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리딩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공유한 경험,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소풍을 같이 갔다거나 무슨 뭐 시험을 같이 봤다거나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거를 애들 몰아놓고 같이 교사가 얘기를 나누면서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중구난방 이상한 얘기를 막 하죠. 그럼 교사가 그걸 받아 적어요. 교사가 딕테이션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애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뭐 I go 원래는 I went on a picnic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는 I go to picnic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써요. 쓰다면 did we go there yesterday or do we go there today? 하면은 애들이 듣다가 yesterday 그러거든요. 그러면 does go sound right? 그러면은 when 또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선생님이 그걸 바꿔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correct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텍스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리딩 교재로 써요. 그거를 읽고 기억해서 뭐 comprehension questions도 하고 기억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shared experience를 글로 쓰는 과정을 같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의 삶과 맞닿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나온 텍스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삶에 맞닿은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텍스트로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빨리 배워요. 그런 라이팅도 굉장히 한국 영어 쓰기 지도가 지금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내신의 중요성 때문에 라이팅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지 지금 받고 있는 라이팅 현실로는 그 내신에 맞춰서 라이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네, 그래서 효과적인 쓰기 지도를 한다는 것은 원래 목표는 그 대단한 프리라이팅을 해야 되고 그 프리라이팅에는 엄청난 단계와 특징이 필요로 한데 그런 교육을 그런 산물이 나오려면 우리가 가이디드 라이팅을 통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쓰기 활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질문.